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옆에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코를 찌푸리거나 숨을 참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혹시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는 않을까 걱정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유, 나이 들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거지라고 가볍게 넘기기엔 그 냄새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심지어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수 있고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불청객이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충격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올린 고민 글인데요.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한 명 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료에게서 나는 냄새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럴까요? 글쓴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라고 묘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똥냄새와 지독한 입냄새, 그리고 담배 냄새가 뒤섞여서 사무실 전체에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코가 아파오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글쓴이는 이 지독한 냄새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창문을 온통 열어놓고 지내야 했고 책상 위에는 방향제를 코를 박고 써야 할 정도로 두었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독한 냄새가 단지 한 사람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다른 모든 동료도 똑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마 당사자 앞에서 당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다들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가정이 있는 분인데 도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이 글을 접한 수많은 누리꾼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총대를 메고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해야 하느냐, 커피를 마시고 나서 담배까지 피우는 사람들의 입냄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며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 누리꾼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아줌마에게서는 정말 썩은 생선 냄새가 나더라며 직접 겪은 끔찍한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몸이 정말 어딘가 아픈 것일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사려 깊은 댓글도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본인은 자기 몸에서 그런 끔찍한 냄새가 나는 줄 꿈에도 모른다는 뼈있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몸에서 나는 이 지독한 채취는 단지 자주 안 씻어서 생기는 단순한 위생 문제일까요? 가정의학과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374만 명이라는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 원장과 심현철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채취는 단순히 몸 밖에서 묻은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신체 구조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아주 복잡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채취가 생기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땀을 분비하는 땀샘이 있습니다. 이 땀샘에서 분비된 땀 자체는 원래 냄새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땀이 우리 피부 표면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세균과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부의 세균들이 땀 속에 포함된 성분을 분해하면서 그 부산물로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채취의 정체입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땀이 많이 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특정 부위에서는 이러한 세균의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위 특유의 지독한 냄새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습관 역시 우리 몸의 채취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성분이 고스란히 냄새가 되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 육류나 가공식품을 유난히 좋아하고 즐겨 드시는 분들의 식단은 체내에서 질소, 화합물과 지방 산화 물질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땀이나 피부를 통해 배출될 때 우리 몸의 채취를 더욱 강하고 고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평소 식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냄새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혹은 어울리기 위해 피우는 담배와 마시는 술,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 등도 체취를 악화시키는 아주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기보다는 신선한 채소 중심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체취의 강도가 훨씬 낮고 덜 지독한 경향이 있다고 하니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향기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식탁 위의 풍경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독 더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체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몸속의 수분 함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의 속도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들고 체취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적인 대사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몸의 대사 기능이 더욱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 안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냄새가 훨씬 더 지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끔찍한 체취,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단지 비누로 자주 씻는 것보다 내 몸 어디에서 냄새가 발생하는지 그 정확한 부위를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오랫동안 쌓인 체취 성분을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균 성분이 포함된 전문적인 세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세균의 반응이 활발하여 냄새의 주범이 되는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포함해 우리가 평소 세심하게 씻지 않는 귀, 배꼽 등의 부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샤워를 마친 후에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독한 냄새 이야기 어떠셨나요? 체취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습관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위생관리법을 실천하여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두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바디 웰빙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하고 향기로운 여러분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변에 건강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